뭐 저도 가봤는데 한번 파격적인 비키니를 본 거예요. 네, 북한에서 비키니. 네, 그렇죠. 네. 비키니는 비키니인데 저건 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해서 왜 그러냐 했더니 비키니에 노출이 싫어서 네. 그 민소매 내의를 입고 내복을 입고 그 위에 비키니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90년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여성 군부대를 찾아갔어요. 해안가에. 네. 근데 김정일이가 야 너네 이거 뭐냐 여자들인데 피부가 이뻐야지 해가지고 그때 한국이 비비크림을 선물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비비크림 네. 예, 뭐 그런 것이 뭐 여성들 속에서 퍼지기 시작했고. 남북의 창 유튜브 채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사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남북의 썰에서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그 사이 좀 시간이 많이 지나고 아직 덥긴 하지만 이제 장마도 끝이 나고 이제 9월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 여름의 끝에서 오늘 남북의 썰에서는 올여름 북한에서 유행했던 패션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김주성 작가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리설주 여사와 함께 위대한 존숭 69돌 기념 행사장에 도착하셨습니다. 지난 27일 정전협정 체결인 전승절을 기념해서 열린 행사 장면인데요. 여기 보면 리설주 여사가 흰색의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있는데 네. 북한에서 이런 거 입어도 괜찮은가요? 아 일단 상당히 파국적이죠. 네. 예, 원래 뭐 제가 있을 때는 막 2000년 초반, 2008년까지 있긴 했지만은 그 전까지만 해도 개인의 개성 자체도 규제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네. 예, 여성들이 살이 보이는 쪽은 사회적으로 그냥 귀찰대라고 해서 막 통제하고 막 그랬었어요. 네. 젊은 분이 또 뭐 이게 세습을 하다 보니까 좀 이게 패션 감각도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리설주가 북한의 패션 리더처럼 된 거죠. 네. 그 리설주가 그 가방을 들었다고 해서 그게 또 유행이 돼가지고 뭐 너도 나도 가방 들고 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리설주가 입는다는 거는 공식적으로 입어도 된다 이겁니다. 북한에서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 이런 정도의 노출은 어느 정도인가요? 대체 보면 이렇게 그 반소매였죠. 저 정도 되는 이런 거 네네네, 괜찮은가요? 그렇죠. 그 네. 정도고 그다음에 치마도 상당히 긴 쪽이었는데 점점 짧아져요. 여기서 꼭 짚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일단 북한에서 여성들의 패션이라는 거는 본인이 입고 싶어도 입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안 되는 거죠. 3일이 멀다하게 작업동원 나가죠. 아. 일하러 나가고 농촌동원 나가죠. 그러니까 그냥 출퇴근 거리에서만 그런 옷을 입고 가서는 또 작업복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네, 패션을 네. 이렇게 뽐낼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래 이 뽐내는 패션을 하는 그 층은 뭐 일부에 국한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한마디로 해서 널세? 네. 뭐 이렇게 좀 시간이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네. 입고 다니고 그러면 뭐 길거리에서 못 입게 하면 집안에서도 입고 다니지 뭐. 이게 네. 집안에서 입고 다니거나 동네 다닐 때 입고 다니고 네. 막 이런 친구들이 보여요. 아, 그 문득 드는 생각이 그러면 북한은 수영장이 없나? 그럼 노출이 안 되면 수영장에서 어떻게 입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일단 수영장은 우리처럼 뭐 제대로 된 워터파크나 이런 거는 평양에 밖에 없어요. 대체 여성들이 입는 것은 비키니는 단 한 번도 못 봤고요. 네. 네, 그거 대체 달린 그 수영복이 있잖아요. 네. 네, 애기들이 입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입고 다니는데 그런 것에 드나드는 사람은 일반 주민이 아닙니다. 거기 보면 기득권층이나 뭐 상류층들 자녀들이 거기 많이 오고 외국인들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반 주민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뭐 저도 가봤는데 한번 파격적인 비키니를 본 거예요. 네. 북한에서 비키니. 네, 그렇죠. 네. 비키니는 비키니인데 저건 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해서 왜 그러냐 했더니 비키니에 노출이 싫어서 네. 그 민소매 내의를 입고 내복을 입고 그 위에 비키니를 입은 거예요. 아, 네. 저희가 무슨 행사 같은 때 입듯이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입은 거네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 이 더운 날씨에 북한의 외출복은 보통 어떤 모습들인가요? 뭐 그냥 변함이 없는 단체복이었어요. 네. 네, 그러다가 점점 바뀌면서 80년대 갑자기 사회주의 생활 미풍 양식이라는 게 나왔고 사회주의 제도에 맞게 아주 간소하면서도 좀 또 이게 뭐 화사하고 화려하게 입으라 뭐 사용한 게 그게 옷차림이 들어갔는데 네. 그때 원피스가 나온 거죠.
여기에 소매가 없는 원피스가 나오고 그다음에 체양 모자라고 해서 여성들이 모자 쓰는 게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양산 쓰는 것도 그때 나오기 시작했고 북한에서는 선글라스 같은 걸 색안경이라고 하거든요. 색안경. 네. 색안경을 퍼뜨린 건 또 김정일이에요. 근데 80년대 김정일이가 등장을 하면서 점퍼를 유행시키고 선글라스도 유행시킨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쓰면은 다 쓰는 것이 북한의 특징이거든요. 여름철 옷은 뭐 스프천, 명주천, 면천, 그다음에 얇은 저세트 천같이 이렇게 얇고 드리움성이 강한 천으로 입으면 공기도 잘 통하고 땀도 잘 빨아들이고 시원하고 그래서 네, 화면을 보니까 뭐 민소매와 반팔의 중간쯤 되는 옷도 네. 있고 치마도 그렇게 길지 않고 색상도 화사하고 그렇죠. 정말 북한인데 굉장히 옷이 자유롭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네. 어떤가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네요. 제가 있을 때도 그랬지만 청년들은 저 옷을 안 입으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자기네 나라에서 만든 옷보다 중국산이나 한국산, 일본산을 더 선호하기 시작한 거죠. 네, 뭐 한국에서 온 옷도 요즘 젊은이들 좋아한다고 하는데 네. 그럼 뭐 드라마 속에 나오는 패션 이런 것도 따라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하지만 한류 문화의 영향이 상당히 컸어요.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보기 시작하다가 역시 거기서 북한에서도 열풍을 불킨 게 겨울연가였던 거죠. 겨울연가에서 그 최지우 씨가 그 유진이라는 역으로 해서 나왔는데 그때 겨울이잖아요. 네. 근데 그 떡볶이 단추인가요? 아, 그 코트. 네, 코트. 네. 그러니까 그게 절제 유행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장마당에서 그 떡볶이 단추가 네. 그런 게 북한에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나무를 깎아가지고 그걸 또 만든다 또 스키니진이라고 해서 네. 타이트하게 입는 거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몸매 바지라고 했었는데 네. 이거는 정말 엄하게 단속했었어요. 그러니까 노출은 아닌데 너무 쫙 붙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입고 다니는 청년들이 많아지니까 뭐 규차할 때 뭐 대학생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규제하는 네, 그런 일들이 있었죠. 너무너무 멋져 눈이 부셔 숨을 못 쉬겠어 떨리는 걸 1989년에 네. 한국 외대 4학년이었던 임수경 씨가 이제 북한으로 가서 한반도를 벌컥 뒤집어 놓은 그런 장면인데 재미있었던 게 임수경 씨의 패션, 면바지에 티셔츠를 입은 그 패션이 그때 북한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고요. 뭐 그때 청년들이라고 하는 젊은 친구들은 그걸 안 입는 사람이 없는 정도였어요. 그때 패션의 근본이 거기서 다 퍼지기 시작해요. 네. 그런데 뭐 면바지의 힌트는 사실 뭐 젊은 분들이 많이 입는 패션이고 뭐 힌트의 청바지는 어떻게 보면은 기본 정석인데 그렇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또 북한에서는 청바지는 아직도 안 되는 건가요? 네, 안 되죠. 갑자기 청바지에 대해서 군중 강연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청바지는 침략자의 상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바지 패션이 점점 퍼지니까 네. 아무튼 정부에서도 뭔가 꼴끄럼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도 시장에 가잖아요. 청바지 팔아요. 갑자기 그 군중 강연 자료에 나왔거든요. 알고 봤더니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티셔츠를 입었는데 거기에 마릴린 monroe의 얼굴, 체게바라의 얼굴이 여기 붙어 있는. 젊은이들은 그냥 모르고 모르니까. 입은 거죠. 네, 네. 그냥 멋으로만 입고 다녔는데 그것이 상당히 문제됐던. 임시경 씨가 퍼뜨렸던 티셔츠 패션이 이상하게 흘러가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지난해 북한 이 국방 발전 전람회 개막식에서 지휘자가 네.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었다고 해요. 근데 북한에서는 어떻게 보면 신성시하는 대상인데 그렇게 티셔츠에 얼굴이 찍혀도 괜찮은 건가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는 그 김정은 얼굴이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상화돼 있는 인물이에요. 신격화돼 있고. 그럼요. 그리고 뭐 한때 그 예전에 그 우리 북한 민영 응원단이 왔을 때 프랭카트에 뭐 김정일이 얼굴이 있는데 비에 맞았다고 난리 쳤잖아요. 네. 당근음상이 찌그러져 있으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남들은 항상 보면 되다가 어떻게 잘못했다고 이런 말씀 주세요? 예? 매주 맙시다 거기다가 우리 가지고 왔지마 우리 완전히 가지고 갔어요. 그만큼 그 초상에 대한 개념이 북한 사람들은 그 초상 그 자체도 살아있는 김일성, 김정일처럼 여기에 체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그걸 여기다 달았다? 네. 네. 그거 빨래 해야 되잖아요, 옷을. 그럼요. 구겨지잖아요. 아, 절대 문제시되죠. 저는 그걸 아니라고 그러네요. 봐요. 그래서 그 어머니들을 축하해 주려고 자식들이 그 여러 가지 세트 형식이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버스 화장품, 로아 방지 화장품 그리고 각종의 기능 소재 수피늘을 비롯해서
그 여고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뭐 북한 매체에서도 뭐 진흙을 소재로 한 뭐 화장품 개발을 팩 같은 한다 뭐 거, 이런 네, 것들 나오는데 네, 네. 어때요? 화장품 산업도 뭐 활발한 편인가요? 그렇죠. 화장품 산업도 역시 꼭지를 뗀 것은 김정일이죠. 북한의 화장품의 양대 산맥하게 되면 평양 화장품 공장, 신의주 화장품 공장. 여기서 화장품들이 다 만들어지는데 평양 화장품, 신의주 화장품이 80년대, 90년대 들어가면서 어떻게 했냐면 일본에 있는 제일교포들하고 해서 합작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네. 화장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때부터 많이 산업적으로 힘을 넣었죠.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90년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여성 군부대를 찾아갔어요. 해안가에. 네. 갔는데 가서 거기 군인들을 봤더니 여성 군인들이 이 바닷바람에 이 살갗이 트고 뭐 손도 트고 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김정일이가 야 너네 이거 뭐냐 여자들인데 피부가 이뻐야지 해가지고 그때 한국이 비비크림을 선물했단 말이에요. 되게 재밌어요 그 이야기가. 그래서 그 선물을 받으니까 얘네들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감지독지 했단 말이죠. 이게 처음 발라봐요 그거를. 네.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보니까 무슨 뭐 장군님의 사랑 어쩌고 저쩌고 뭐 여러 가지 글이 쓰여 있는데 뒤에 딱 보니까 메드 인 코리아라고 적혀 있는 거죠. 비비크림이라는 그런 용어가 한국 글자가 쓰여 있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비비크림, 네. 뭐 그런 것이 뭐 여성들 속에서 퍼지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선 남성들도 네. 뭐 선크림 이런 거 많이 쓰는데 북한에선 어떤가요? 선크림 뭐 남성들 쓰나요? 북한 남성들은 화장품 개념이 없죠. 네. 화장을 한다면은 그거는 남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네. 네,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얼굴에 뭐 바른다는 고작해서 뭐 좀 사무직에 계시거나 간부들인 경우는 아침에 면도를 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피부가 땡겨요. 네. 그러니까 뭐 크림을 바르거나 살결물이라고 혹시 네. 로션이죠. 네. 그냥 그런 걸 툭툭툭툭 치는 정도지. 네, 보통 남성들은 그냥 아침에 세수하면 그거로 다 하죠. 네, 오늘 남북의 썰 북한의 올여름 유행 패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북한 우리랑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변화의 바람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남북의 썰 재밌게 보셨으면 꼭 구독 부탁드리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재미있다고 소문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